자, 전엔 없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6.4 지방선거 먼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이 대단히 이 사전투표제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얘기도 잠시 곁들여 해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중에 네 번째 위치에 속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호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야권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선호한다. 그건 어떤 배경인가요? 저희가 좀 영상과 함께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지금 5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네. 4.27%가 나와 있고요. 네. 6시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아마 네. 5%를 넘길 것 같습니다. 아하.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고요. 지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전투표를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기 신분증만 넣으면 저 용지가 7장이 나오는데요. 기표소에서 네. 들어가서 저렇게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투표한 후에 활짝 웃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네요. 예, 오늘 투표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한 네. 10% 가깝게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안철수 대표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역시 서울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 야권 인사들 자, 집중적으로 먼저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전 투표는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 네. 유권자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지금 여당의 이제 모습이 이완구 비대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주로 놀러 가다 보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네. 오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자, 서청원, 이완구 네, 원유철 의원 모습도 네. 보이고요. 윤상현 사무총장, 네. 뒤에 김재원 원내 수석 대표가 나와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인천, 서울 야권에서 주로 투표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도 오늘 다 투표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장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일단 홍명보 감독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의 마이애미로 처음으로 전지훈련 떠나는 홍명보 감독도 투표했다는 거죠. 예, 네, 그 모습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예. 홍명보 감독 등 전체 23명의 최종 엔트리 선수, 네. 그리고 임원진 등 지원진까지 합쳐가지고 55명이 네. 바로 미국 마이애미로 전지훈련, 마지막 네. 전지훈련이죠. 그걸 떠나기 전에 오늘 오전에 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막 홍명보 감독 나왔고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자, 우리 태극전사들 이제 축구도 하랴 또 투표도 시작되니까 출국에 앞서서 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세월호 때문에 아직 진도에 머무는 분들 실종자 가족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오늘 투표를 한 거죠. 네, 오늘이 벌써 세월호 네. 참사 4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진도 팽목항에서도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한 4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과 내일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 투표가 진도 팽목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은 되겠지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역시 이제 전주에서 유병헌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가 승용차죠. 벤틀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상복을 입은 여성이라고 했는데 상복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으로 좀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자, 눈으로 보기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 그리고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초고가 승용차를 타고 전주 시내를 지나 전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경찰이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으니까 선거율, 투표율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숫자를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요. 15명쯤이 응답하고 85명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응답한 15명 가운데 5명쯤은 나 모르겠다고 무응답한다면서요. 예. 통상 여론조사를 하면 무응답층이 저렇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뜻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비슷하게 저렇게 20%에 30% 정도 무응답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은 저 표가 과연 누구 표냐? 네. 이게 지금 제일 핵심 관심사입니다. 통상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네. 닷새 정도밖에 안 남으면 저 숫자가 한 10%쯤으로 줄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저런 무응답층이 계속 지금 선거 막판까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 무응답층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팀에서 네. 여론조사 전문가 한 4분한테 저 무응답층의 진실이 뭐냐 이거 네. 저희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결같이 네. 그중에 3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천안함 때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당시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네. 당시에 한명숙 후보와의 격차가 20% 가깝게 오세훈 시장이 높은 거로 나왔었는데 네. 실제 격차는 0.7%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현격하게 틀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틀렸던 겁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분석은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로 여권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냐. 네. 이렇게 4명 중에 3명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저 무응답층에 여권 지지 성향표가 조금 더 많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이번 지방선거 동안에 네. 3번의 바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직접 3번이나 예. 받으셨어요? 네. 받았는데 저도 모두 그냥 끊었습니다. 아. 왜냐면 바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네. 응답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저기에 20%에서 약 33%까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응답했다고 해서 네. 순수한 부동층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까? 아니면 예, 자택으로 왔습니까? 휴대전화로 왔습니다. 예. 아, 3통 다요? 예. 아, 그렇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휴대전화로 이제 정치적 성향을 묻는 전화가 오면 너무 이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이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하는 게 좀 꺼려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기본적으로 지금 20, 30%가 자기가 지지해야 할 사람을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미 정하고 있지만 응답하기 싫어서 안 했을 가능성이 과반수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 후보들이 이제 그동안 사실 너무 주목받지 못한 게 뭐냐면요. 영상을 통한 홍보거든요. 영상 홍보, 그동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들 많은 분들이 자기 정치 광고를 내왔는데 저희가 세월호 추모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잘 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하나씩 보면서 마지막 표심을 정리하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좀 안내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이 눈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지는 일도 있죠. 과정이 결과에 무시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하루하루의 땀은, 하루하루의 진실은, 그리고 하루하루의 희망, 아니 이걸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줍시다. 그런 시대를 만듭시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시민, 오로지 서울. 기호 2번 박원순. 심장이 뜁니다. 서울이 깨어납니다. 도시는 창의력의 용광로이고 미래 창조의 터전입니다. 서울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며 서울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영상을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네. 지금 두 번째 나온 영상에서는 정몽준 후보의 그 광고인데 네.
그 애국가가 바탕에 좀 깔려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정체성 문제를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애국가를 넣은 것은 다 그런 배려가 좀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감성을 굉장히 터치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호소력이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한테 다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용한 유세가 특징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 뉴스를 봐왔지만 이 영상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만큼 조용했던 선거, 정치 광고를 TV에 틀기 어려웠던 선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도 아주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자, 경기도 지역의 후보들의 영상을 좀 잠깐 간단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부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산 단원고가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 음성은 남경필 후보의 그러나 육성이죠. 저는 경기도의 아들딸, 그 꽃다운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편이라면 남경필 후보의 얼굴은 계속 광고에 나오지 않고 있군요. 예, 마지막에 이제 전단지로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 사과하는 어떤 그런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역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컨셉을 갖고 정치 광고를 만들었군요.